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를 강의하는 김양수입니다. 회계원리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모두 눈을 잠시 감습니다. 지금은 2021년 8월 11일입니다. 오전 9시 여러분들은 컴퓨터에 앉아 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을 밀려 쓰지 않았을까? 혹시 수험번호를 쓰지 않았을까? 혹시 예상보다 더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혹시 정답 체크를 잘못하지 않았을까? 걱정되고 두근대는 마음으로 수험번호를 확인해 봅니다. 모니터에 보이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에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좌절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2021년 7월 10일까지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 시간까지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입니까? 남보다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잘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위대한 경쟁일수록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오늘도 인생 2막의 승리를 위해 회계원리의 신 김양수 회계원리 수업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위해 여러분 자신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제3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자, 그러면 24회 전국 모의고사 몇 회죠? 3회. 그죠? 이제 50일 남았습니다. 며칠이요? 50일. 자, 먼저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문항을 보면 계산 문제가 27문제, 그 다음에 이론 문제가 12문제, 그리고 회계 처리가 1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시험에 그죠? 24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론 10개에서 몇 개? 12개, 분계 하나가 나오겠죠. 이론에서 최소 몇 개는 10개는 선점을 하시면 그죠? 10개면 몇 점이죠? 25점을 선점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인원은 다 맞춰야 돼요. 그죠? 자, 계산 27문제, 분계한 문제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들어갑니다. 자, 2시간 만에 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이 좀 빠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자, 뭘 물어봤죠? 기말 자산 물어봤죠. 난이도는 뭐다? 하의 문제죠. 제가 할 때마다 그죠? 난이도를 얘기해 줄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볼게요. 기말 자산이죠. 기말 자산을 물어봤으면 순손익 계산이니까 요걸 물어본 거죠. 기말 자산 빼기 기말 부채는 뭐죠? 기말 자본이니까 요 기말 자산을 물어본 거죠. 나머지는 패스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본 판때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죠. 오케이. 자, 요거 기초에서 기초 빼면 기초 자본이고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 털면 기말 자본이죠. 그죠? 여기서 뭘 물어봤다? 기말 자산을 물어본 문제가 되겠고요. 자본이 증가하는 오른쪽에 있고 자본이 감소하는 건 왼쪽에 꽂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자,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 빼죠. 그러면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 1000원에서 620원 빼니까 기초자본 얼마? 380원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좌측에 보니까 기말부채가 얼마죠? 740원이죠. 그러면 이걸 좀 지워볼게요. 여기. 자, 기말 자산에서 뭘 뺀다? 기말 부채를 빼면 뭐가 나오죠? 기말 자본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말 자산이 얼마 나왔죠? 기말 자산 물어봤죠? 요거 얼마냐 물어봤죠. 그런데 기말 부채는 얼마 나왔어요? 740원 나왔죠. 그 다음에 유상증자니까 자본이 증가하겠죠. 그죠? 유상증자 대변에 자본의 증가, 그 다음에 수익은 얼마?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니까 여기 얼마? 2,500원.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겠죠. 비용은 자본의 감소 2,320원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기말자본 얼마 나오죠? 1,060원 되겠죠. 1,060원. 그러면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 740원 터니까 1,060원이니까 기말자산은 얼마? 1,800원. 그죠? 1,800원. 됐나요? 오케이.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끝났고요. 자, 그래서 요 순손익 나오면 요 자본 판때기를 이용해서
갖다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2번 들어가죠. 자,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이죠? 제가 맞는 질문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답만 보고 갈게요. 4번이 틀렸죠. 그죠? 4번. 2번이 질적 특성 반드시 한 문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요성 나오죠. 회계 기준에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넘어갈게요. 그죠? 우리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겠지만, 그죠? 김영수가 얼마 중요하죠? 삼성이 얼마 중요하죠?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기업 특유 가치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문제 3번 들어갑니다. 문제 3번에 시산표 합계를 물어보는 건데, 보시죠. 거래가 발생해서 뭐 하죠? 분기하고 전기하죠. 뭘 작성해요?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하고, 여기 뭐죠? 수정 후 시산표.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결산 수험분기에 꽂죠. 그리고 계정을 마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제표가 탄생됩니다. 그러면 수정 전 시산표, 여긴 뭐죠? 수정 후 시산표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합계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수정 전 시산표 금액이 주어졌죠. 얘가 주어지고, 결산 정리사항을 반영한 후에 수정 후 시산표 합계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볼게요. 합계 금액을 증가시키지 않는 거 몇 개 있어요? 3개. 성급, 선수, 소모품은 합계 금액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수정 분기를 하더라도 수정 전이나 수정 후에 합계 금액의 변동이 없다. 성급, 선수, 소모품. 찾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있나요? 성급 임차료 아웃. 그죠? 요거 3가지 찾아야 돼요. 성급, 임차료 소멸, 뻥카. 그 다음에 소모품 미사용액 얼마? 10만원, 뻥카죠. 됐나요? 그럼 나머지 더하면 되겠죠. 감가상각비 45, 미지급급여 25, 당기손익 금자평가이익 15. 그러면 45, 25, 70에다가 15 더하니까 얼마? 정답은 385만원. 답은 몇 번? 2번. 됐죠? 됐나요? 3가지. 성급, 선수, 소모품은 시산표 금액이 변동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문제 4번 들어갑니다. 자, 문제 4번. 자, 소모품에 대한 결산 수목이 딱 하나 나왔죠. 기초에 5,000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구입했고 기말에 3,000원 남았으니까 기말 수정 분기는 난이도 하죠. 몇 초? 30초. 뭐가 생각나요? 자, 보세요. 자, 소모품 결산 분기인데 볼게요. 자, 요 판때기 생각나시겠죠? 여기 뭐더라죠? 기초, 여기 구입, 여기 뭐죠? 기말. 그러면 여기 뭐예요? 사용액, 쓴 거. 쓴 것만큼 뭐 털어야 돼요? 비용 털어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이거죠. 3초 만에 풀어야 되겠죠. 자, 들어갑니다. 요거 분기하면 A 차변에 소모품 B 쓴 것만큼 뭐 털어요? 비용 털고. 나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쓴 것만큼 사용액은 비용 털겠죠. 그죠? 분기하래요. 자, 그러면 기초에 얼마 있었냐? 볼게요. 자, 30초 만에 풀어야 돼요. 기초가 얼마 있었어요? 기초는 5,000원 되어 왔고요. 기초는 5,000원. 됐나요? 그리고 얼마를 구입했다? 6,000원. 오케이. 11,000원에서 기말에 미사용액이 얼마 남았어요? 3,000원 남았으니까 사용액은 얼마? 8,000. 그죠? 그죠? 8,000원만큼 뭐가 된다? 사용액은 8,000. 그러면 쓴 것만큼 뭐 털어야 되겠다? 소모품 B 털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B 8,000, 대변에 소모품 8,000. 됐나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소모품은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뭘로 처리할 수 있어요? 자산 처리할 수 있죠. 자산 처리했으니까 뭘로 바꿀 거다? 비용이니까 뭐죠? 사용액. 그죠? 8,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문제 6번에 들어가 보면 5번인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물어보겠죠. 꼭 체크하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몇 개냐면 몇 개죠? 4개. 자, 찾아볼게요. 보관 중의 현금, 그죠? 수표, 수표는 뭐야? 이거 다 나와야 되나? 한번 읽어볼까요? 부도수표. 수표는 다 되는데 안 되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 부도수표, 선일자 수표. 만기도래전 나오면 X 아니고요. 만기도래 나오면 현금으로 가겠죠. 자, 통화, 그죠? 주표나 주화, 외국 통화 포함.
무슨 수표 쭉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동아대웅증권 됐나요? 그 다음에 사용에 제한이 없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다만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이내 도래하면 현금으로 봐줄게. 콜. 그죠? 오케이. 보고기간물로부터가 아니라 취득일로부터가 현금으로 가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사례 볼게요. 채권이 A채권, B채권인데 얘는 10월 1일 취득했는데 만기가 1월 30일. 취득부터 4개월. 얘는 12월 취득했는데 1월 30일이니까 얘는 제외. 얘는 뭐죠? 포함. 됐나요? 그러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면 3개월이면 이자가 안 들러붙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보겠다 이거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고기말로부터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 아닌 거. 수표, 보증금, 우표, 수입, 차용증서, 타임 발행 약속금, 당좌 처벌 쭉 어쨌든 아닌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들어갑니다. 현금 100원. 만기가 1개월인 타임 발행 약속금 아니고요. 요금을 예금은 당좌예금, 그 다음에 자기압 수표, 선율수표 안 돼. 취득 당시 120일 양도성립 아니죠? 우편한 증서 콜. 그래서 답은 4개, 1,200원. 답은 몇 번? 3번. 넘어갑니다. 자, 6번 넘어갈게요. 투자부동산에 분류가 나오겠죠? 분류. 자, 꼭 체크하셔야 되겠죠? 5개 되겠죠? 답은 몇 번이냐? 3번이죠. 몇 번? 3번. 기억, 니은, 시옷, 이응. 자, 보여드릴까요? 장기시세 차이 콜. 그 다음에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그 다음에 운용수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운용수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그 다음에 미래투자금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그럼 글씨 똑같잖아요. 자, 볼게요. 장래 사용 목적 콜. 그죠? 내가 사용할지 세차를 할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직접 소유. 여기 있네. 그죠? 니은. 그 다음에 다 뻥카. 시읒. 여기. 운용리수로 제공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콜. 미래투자부동산 콜. 그래서 기억, 니은, 시읒, 이응.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죠. 아닌 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아닌 것. 판매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재고. 제3자를 위해서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뭐예요? 재고. 그죠? 그 다음에 자가사용. 그러면 유형자산. 그 다음에 운용리수로 제공한 부동산. 체크하셔서 이것도 맞아야 되겠죠. 자, 문제 7번 들어갑니다. 7번에 기타 금융자산에 나왔죠.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당기손익 금자, 기포손 금자인데 이 뭐죠? 이건 뭐예요? 뭘로 분류했나요? 기타 포괄손익 금자로 분류했다.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10만 원 취득했고 거래원가 만 원이 발생했고요. 단기 외목적이 아닌 기포손 금자로 인식하러 선택했다. 공정가치는 15만 원, X2년도 초에 전부를 12만 원에 처분했다. X1년도와 X2년도 당기순 미치는 영향은 뭐다? 얼마냐 이거죠. 영향 없음. 영향 없음. 답은 몇 번? 4번이죠. 그죠? 자 볼게요. 자 당기손익 금자는 실익일 때 거래원가는 뭘로 들어가요? 비용. 평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겠죠. 오르면 수익, 떨어지면 비용. 처분은 직전. 뭐라고요? 직전. 넘어갑니다. 자 얘는 뭐죠? 자 최초인식 공적가치의 가산. 기타 포괄손익 자본인식하겠고 처분손익은 뭐다? 없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요거죠. 얘는 뭐죠? 직전. 처분손익은 없다. 자 이거죠. 포인트는 이거죠. 자 1,000원에서 1,200원 됐다. 900원 됐다. 1,100원 됐다. 당기손익은 뭐죠? 자 볼게요. 오르면 뭐죠? 수익. 플러스 200 마이너스 300 당기수익 300원 감소. 직전 200이죠. 얘는 0 0 0 0 시험에 기포손 금자의 당기소익이 미치는 영향은 0, 0, 0. 처분했어도요? 네. 그러니까 영향 없다, 영향 없다.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고요, 그림 그릴 필요가. 왜? 0, 0, 0이네. 그러니까 기포손 금자의 당기수익에 미치는 영향 무조건 0, 0. 영향 없다, 영향 없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4번. 됐나요? 오케이. 예요. 기포손 금자. 됐죠? 넘어갈게요. 자, 시간이 없어서. 자, 넘어갑니다. 자, 8번 들어갑니다. 자, 8번에 가보니까 이것도 난이도 하죠. 다 하예요, 지금 한 거는. 하. 뭘 물어봤느냐? 뭘 물어봤어요? 매출 총 이익을 물어봤죠. 그죠? 매출 총이익. 자, 재무비율 분석입니다. 몇 문제 나오죠? 시험에 2문제 출제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매출 총익을 물어봤으니까 회전율 가장 대표적인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자 회전율 있죠. 그럼 매출 채권 회전율은 외상 매출액을 뭘로 나눈다? 평균 매출 채권. 이때 기초와 기말도해서 나누기 2. 얘는 매출 원가를 뭘로 나눈다? 평균 재고로 나누면 재고전산 회전율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뭐죠? 외상 매출액에서 뭘 털면, 매출 원가 털면 뭐가 나온다? 매출 총 이익. 이런 것들은 몇 초? 30초 만에 푸셔야 되겠죠. 자, 됐죠? 자, 갑니다. 자, 평균 매출 채권 얼마? 기초, 기말 더해서 12, 13 더해서 나누기 2 하니까 12만 5천 원 되겠죠. 회전율은 몇 회? 6회. 그죠? 곱하니까 매출액은 얼마? 75만 원 되겠죠. 끝. 10초. 그 다음에 매출원가 얼마? 모르죠? 그런데 평균 재고가 14, 16에 나누기 2 하면 얼마? 15만 원 되겠죠. 회전율은 몇 회가 되느냐? 회전율은 몇 회? 4회. 그러면 4, 2는 4, 4, 5, 20 얼마? 60. 매출원가는 60. 그럼 매출액에서 뭘 터니까? 매출원가 털면 매출총액은 얼마? 15만 원. 그죠? 난이도 하가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9번에 보면 건설 공사 계약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때 건설 공사 계약에서는 자, 답은 2번인데 계약 손익을 물어봤죠. 그죠? 자, 볼게요. 뭐 이건 얘는 안 들어볼까요? 자. 그죠? 차기년도에 손실이 예상이 되잖아요. 차기년 손실이 예상돼서 회계는 미리 땡겨가지고 비용으로 털어버리겠다 이거죠. 오케이. 이거 개념인데 이해가시나요? 여기 볼게요. 그러니까 요거만 외워주시면 돼요. 전체 손실이 예상해 놓은 전체 손실에다가 전개 인식한 거 합쳐서 단기 손실로 털면 되죠. 요거만 외워두시면 되잖아요. 차기년도에 손실이 예상이 돼 미리 인식하겠다고요. 그래서 전체 손실에다가 전기 인식한 거 합쳐서 답 요거만 외워두시면 되겠다. 그죠? 요거예요. 요거 두 개. 전체 손실에다가 전기 인식한 거 이익이죠. 그러면 엑셀런더 공사 이익을 계산해 볼게요. 자, 체크할 게 보니까 누적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자, 체크할 거 두 가지죠. 자, 1,000만 원 받기로 공사 계획을 했는데 구문 보니까 실제 발생 원가 누적 돼 있죠. 누적 체크. 그리고 그 밑에 보시니까 추가예요, 총이에요? 추가. 그죠? 추가. 총이 아니에요. 추가 공사 원가죠. 자, 그러면 엑셀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엑셀연도에 실제 발생 원가가 얼마 들어갔죠? 200 플러스 200에다가 더 써야 되나요? 200에다가 추가 공사 원가 600을 더하니까 총 공사 원가는 800분의 200이죠? 그럼 800분의 200이니까 진행률 몇 프로? 25%. 됐나요? 25%. 그러면 얼마 받기로 했어요? 1,000만 원 받기로 했죠? 1,000만 원 받기로 했으니까 1,000만 원에 내가 한 일은 25%니까 공사 수익은 얼마? 250만 원 되겠죠? 여기서 공사 원가 얼마 털죠? 200을 터니까 공사 이익은 얼마? 50 되겠죠. 됐나요? 엑셀런으로 문제 없죠? 첫 해는 어지간하면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제가 X년도에 골방에 가서 원가를 다시 추정해 봐요. 오! 그러면 총 공사 원가가 얼마 추정이 되죠? 계산해 보세요. 누적돼 있어요. 그러면 얼마? 지금까지 발생한 원가가 200에다가 350 더해서 지금까지 발생한 원가는 550. 550이죠? 실제 발생 누적 원가. 추가가 얼마 들어가요? 500. 그러면 얼마 총 공사 원가를 추정했더니 얼마죠? 1,050이죠. 그죠? 그럼 얼마? 1,0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공사 원가가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1,050이 들어갈 것 같죠? 그러면 전체 손실이 얼마예요? 공사 끝나면 1,0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1,050 들어가니까 그죠? 전체 손실 얼마? 50. 네, 답이에요. 전체 손실 50. 맞잖아요. 공사 원가를 추정했더니 1,050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총 공사 원가 계약 수익을 초과하겠죠. 그러면 전체 손실 50에다가 그죠? 전기 인식한 거 이익 얼마? 50. 요거. 전기 인식한 거 이익 얼마? 50. 그러면 단기 손실 털 금액은 얼마? 100. 그래서 답은 100이에요.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두 가지 체크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전체 손실 50. 그리고 전개 인식한 거 이익 얼마? 50. 합쳐서 단기 손실 털 금액은 100만 원.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없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넘어갈게요.
자, 10번에 보니까 자, 뭐죠?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뭘 물어봐요? 매출원가를 물어봤죠. 자, 단위원가 결정 방법인데 그런데 자, 선입선출 문제가 없는데 평균법에 의한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평균법이죠. 여러분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평균법은 뭐예요? 이동이에요, 총이에요? 총이죠? 총평균법. 그죠? 난이도 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입은 자, 매출원가 물어봤죠. 매출원가는 먼저 매입한 상품을 어디로 가죠? 매출원가로 빠져나가겠죠. 그죠? 오케이. 순서대로 판매 수량을 가지고 쭉 빼오면 되겠죠. 매출원가. 됐나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자, 되겠고. 총평균법은 보시죠. 총평균법은 뭐죠? 전체 평균 단가를 내리 찍으면 되죠. 그죠? 오케이. 총평균 단가 125원짜리. 여기다가 판매 수량을 곱해서 매출원가 계산하면 되겠는데 그럼 보시죠. 총평균법은 뭐다? 실지재고조사법이죠. 따라서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평균법은 뭐예요? 총평균법. 계속기록법에 의한 평균법은 이동평균법이 되겠죠. 그러면 난이도 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일 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선입은 몇 개 팔았어요? 매출 60, 90이니까 몇 개? 150개 팔았죠. 선입으로 팔아요. 50개는 얼마짜리 양말? 100원짜리 양말을 파니까 얘는 얼마? 5천. 자, 100개 더 팔면 되겠죠. 100개는 얼마짜리? 100원짜리 다 팔았으니까 110원짜리 팔면 되겠죠. 얼마? 11,000원. 됐나요? 그래서 얘는 얼마? 16,000원이 매출원가가 선입일 때 되겠고요. 자, 총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총평균법은 토탈 평균 단가 내리 찍어야 되겠죠. 수량 전체 더해볼까요? 50개, 100개, 50개. 그죠? 50개, 100개, 50개. 토탈 몇 개? 200개죠. 그죠? 그럼 평균 단가 찍으니까 요거는 100원짜리고요. 100원짜리니까 5천. 그 다음에 100개는 얼마짜리? 110원짜리 11,000. 자, 50개는 얼마짜리? 120원짜리 얼마? 6천. 됐나요? 그러면 5천, 11,000, 6천도 하니까 얼마? 22,000. 22,000 나누기 200개 하면 평균 단가, 토탈 평균 단가 얼마? 110원짜리죠. 우리 모두 얼마? 110원짜리. 여기다가 몇 개 곱한다? 150개 팔았다. 맞나요? 그럼 150개 곱하기 110원 하니까 얼마? 16,500원. 됐죠? 난이도 하. 이렇게 돼서 끝나봤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문제 11번 들어가면 교환에 의한 취득입니다. 뭐라고요? 교환에 의한 취득. 얘가 좀 어려웠죠? 자, 볼게요. 자, 상호 교환됐는데, 자, 내 거 한국 82 나왔고요. 취득원가 80, 감가상각누계 34만원. 그럼 메모하시면 장부가 얼마죠? 46만원. 그리고 공족가치가 45만원이죠. 그죠? 그리고 교환 과정에 한국에 대안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을 주고 취득원가 얼마? 47만원, 47만원. 이때 처분 손실이 저는 팔면서 만원 손실 봤죠? 그죠? 만원 손실이잖아요. 내 거 장부가 얼만데 46만원에 45만원에 팔았다. 처분 손실 만원이 발생했다. 이때 한국이 지급한 현금은 얼마고 이거죠. 상업 손실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일단 내 거 자, 장부 C가 현금을 찾아볼게요. 내 거 장부가 얼마냐? 장부 얼마죠? 취득원가 80에서 감가상각 34만원 떠니까 내 거 장부는 46만원이죠. 내 거 C가? 내 거 C가는 45만원이죠. 그러면 내 거 장부 40만원짜리를 45만원에 팔았으니까 일단은 처분 손실이 발생했죠. 얼마? 만원이죠. 그죠? 처분 손실은 내 거 장부하고 내 거 시가 차익이 처분 손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현금은 얼마 줬노?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몰라요. 현금 지급액이 얼마인가요? 이거죠. 그죠? 현금 얼마 줬지? 추가로 얼마 준 거지? 이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자, 붕괴는 안 하겠고요. 준 거와 받은 거는 같아야 돼요. 준 거와 받은 거는 같아야 되죠. 자, 준 거 뭐뭐 줬어요, 나는? 내 거 시가 얼마짜리 주고, 내 거 시가 45만 원 주고, 그리고 현금을 얼마 줬는지 몰라요. 그죠? 이거 내 거 지금 얼마죠, 노트북? 오, 45만 원짜리 주고,
현금 얼마 줬는지 몰라요. 2개 주고 받은 건 얼마죠?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47만 원. 네 거 47만 원 주고 받았잖아요. 같아야죠. 준 거와 받은 거는 같아야 돼요. 그러면 내 거 차 노트북 45 주고 현금 얼마 주고 몰라요. 이거 줬다고요. 이거 주고 네모 줬다고요. 받은 게 얼마죠? 47만 원이면 현금 얼마 준 거죠? 2만 원 준 거죠. 그래서 현금으로 준 건 얼마? 2만 원이다. 써볼까요? 자, 내 거 얼마 주고요. 45만 원 주고 현금 얼마 줬다? 2만 원. 그럼 준 거 얼마다? 45만 원. 받은 것도 얼마다? 아니, 준 게 45, 2만 원 주니까 준 거 47만 원이죠. 받은 게 얼마죠? 47만 원이잖아요. 그죠? 기계장치 취득원가 47만 원이니까 현금 얼마를 줬을까요? 2만 원. 됐나요? 야, 내 거 47만 원인데 현금 45만 원 줬더니 내 거 노트북 줬더니 2만 원 더 달래. 그 2만 원 줬어요? 준 거 얼마? 47만 원. 받은 것도 47만 원. 그죠? 그러니까 받은 거에서 40만 원 준 거 빼면 현금 추가로 준 게 2만 원. 이렇게 풀어서 답은 2번.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됐죠? 자, 12번 넘어갈게요. 자, 12번에 자본의 변동이죠. 자, 이게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자본의 변동 볼게요. 자, 자본의 변동은 이거죠. 자, 보세요. 자산이 커졌어요. 부채도 커졌어요. 그럼 자본은 영향 없죠? 이렇게. 자산이 커지고 부채도 커지면 자본 변동 없죠. 됐죠? 이렇게 되겠고. 자, 1번 볼게요. 1번. 자, 보시면 1번 문제 설명인데. 자, 여러분, 자, 말로 할게요. 기계를 외상으로 사왔다. 그러면 기계라는 자산이 증가되고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부채도 증가되겠죠. 그러면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자본의 영향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2번 정답이죠. 자기주식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자기주식은 자, 세 가지죠. 취득, 처분, 소각이 있겠죠. 취득하면 자본이 뭐 하죠? 감소. 처분하면 자본 증가, 소각은 자본의 영향이 없다. 그죠? 자기 처분이건 당기시 미치는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취득하면 자본이 뭐 한다? 2번 현금 나갔잖아요. 자본이 뭐 한다? 감소.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10초 만에 풀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 제공할 용역의 대가를 미리 받았다. 받았죠? 자, 그러면 해설 없는데 자, 보세요. 자, 미래 제공할 용역의 대가를 미리 받았다. 그러면 빵값을 미리 받았다. 차변에 자산 증가, 대변에 선수금, 부채 증가. 그러면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자본에 영향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외상대금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자산 증가, 매출채권, 자산 감소. 그러면 자산 증가, 자산 감소니까 자산이 불변이죠. 자본도 불변. 자, 5번 볼게요.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대금은 절반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이걸 찍으면 안 되죠.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기계를 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계를 1,000원 주고 샀다고 할게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나머지 500. 나머지는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미지급금 부채가 증가되겠죠. 이 얘기죠. 맞나요? 그럼 볼게요. 재무상태표 그려볼게요. 자, 자본의 변동이 이것 찍은 사람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죠. 자산이 1,000 증가했죠. 자산이 1,000 증가되고 500이 감소됐으니까 자산 얼마 증가? 500 증가. 부채 500 증가. 그러면 자산이 500 증가되고 부채가 500 증가됐으니까 자본은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난이도 하죠. 그래서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취득하면 자본 감소, 처분하면 자본 증가, 태워버렸다, 소각시켰다.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잖아요. 그죠? 자본 불변. 됐죠. 자, 13번 들어갑니다. 자, 13번에 토지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겠죠. 쉽게 나오면 토지에 대한 재평가, 어렵게 나오면 건물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텐데 그림 보시죠. 자, 보시죠. 자, 올라갔다 떨어졌느냐, 그 다음에 그죠?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밑에 아니면 떨어졌다 올라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토지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토지 A는 올랐다가 떨어졌고 B는 떨어졌다가 올라갔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위에 그림입니다. 자, A 토지 그림을 그려봅니다. A 토지는 취득원가 얼마예요? 500을 베이스로 해서 찍 끕니다. 찍 걷다가 얼마 됐다가 얼마 됐다? 550이 됐죠? 550이 됐다가 얼마 됐다? 떨어집니다. 얼마? 480이 됐다. 550이 얼마 됐다? 480이 됐죠. 그죠? 그러면 자,
오르면 자본이고 떨어지면 자본에서 털고 나머지만 뭐죠?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뭐죠? 비용 얼마? 20. 그죠? 이건 자본에서 증가, 자본에서 털고요. 자본에서 털고 나머지만 비용 20. 오케이. 자, B토지 갈게요. B토지는 시도원가 얼마? 300이죠? 찌끄고 300이 얼마 됐다가 200이 됐죠? 200 됐다가 얼마 됐다? 올라가는데 얼마? 210까지 올라왔다. 그죠? 300, 200, 210. 그러면 떨어진 건 뭐죠? 비용이죠. 오르면 자본인데 비용 잡힌 것만큼 뭘 잡죠? 수익. 그죠? 더 올라간 건 자본인데 그러면 여기 뭐죠? 요거 비용이죠. 요거 뭐죠? 수익. 요거. 올라오다 멈췄잖아요. 멈춰라. 그래서 210에서 멈췄잖아요. 그럼 비용 잡힌 것만큼 뭐 잡아라? 수익. 오케이. 얘는 뭐죠? 수익. 얼마? 10만 원 되겠죠. 그러면 비용은 20, A 토지는 단기 손실 20, B는 단기 수익 10, 비용 20, 수익 10. 털면 10만 원 손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4번에 보시니까 뭘 물어봤냐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물어봅니다. 재고자산 평가. 그럼 여러분들은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원가, 장부 수량, 그죠? 실제 수량. 여기 뭐죠? 감모. 원가는 100원인데 시가가 90원. 여기 뭐죠? 평가 손실. 나머지가 실제 재고 금액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서 풀면 이것도 난이도 하죠. 하예요. 이 판때기만 그리면 되잖아요. 자, 들어가 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 사각형이 뭐예요? 장부가 되겠죠. 자, 정보 한번 꽂아 볼게요. 자, 실사가 몇 개죠? 실제 수량이 여기 볼게요. 여기가 실제 수량이 몇 개냐면 실제 수량은 120개죠? 120개. 실제 수량은 120개. 그런데 감모 수량이 몇 개죠? 30개. 요게 30개. 감모 수량이 30개. 그러면 장부 수량은 몇 개겠죠? 150개 되겠죠. 그렇잖아요. 장부가 150개인데 실제가 120개니까 감모 수량이 30개니까 장부는 150개. 그러면 이 사각형 이게 뭐죠? 이게 감모죠. 그러면 30개가 빈대요. 그죠? 30개. 일단 써볼까요? 그리고 감모 손실이 9,000원 발생했다. 얘가 9,000원이래요. 감모 손실이 9,000원. 그러면 30개 벼요. 얼마짜리예요? 양말 얼마짜리가 원가 했더니 9,000원이래요. 맞아요? 자, 장부는 150개고 실제가 120개니까 감모 수량 몇 개? 30개죠. 감모 손실이 9,000원이니까 9,000 나누기 30이면 자, 원가는 얼마짜리 될까요? 300원짜리 되겠죠. 300원짜리. 그러니까 양말 300원짜리 30개가 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모가 9,000원이니까 이때 원가는 얼마짜리란 얘기죠? 300원짜리란 얘기죠. 그죠? 그리고 순실현 가는 가치가 얼마다? 순실현 가치가 200원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뭐다? 얘가 평가 손실이 되겠죠. 요거. 그죠? 요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취득원가는 300원인데 순실현 가치가 얼마죠? 200원이니까 얼마 떨어졌다? 100원. 남아있는 수량 몇 개? 120개. 얼마? 12,000. 됐나요? 원가는 300원, 원가는 300원인데 순실현 가치가 200원이니까 개당 얼마? 100원 떨어졌죠. 실제 수량, 요거요, 사각형 크기니까. 얘가 평가 손실이 되겠죠. 실제 수량 120개. 아니, 장본의 100원인데 지금 실제 수량으로 가지고 시가가 얼마 떨어졌나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120개 곱하기 100원 떨어졌으니까 얼마? 12,000.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되겠죠.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15번에 보니까 영어권에 평가 문제가 나와 있죠. 이것도 난이도 하죠. 자, 여러분들은 평가할 때는 뭘로 평가한다? 장부가 나오겠고요. 자료상에. 보세요. 장부가 나왔고 공적가치가 나오겠죠. 두 개 다 나왔잖아요. 장부, 공적가치. 그럼 여러분들은 장부명으로 팔아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미쳤니? 라고 하겠죠. 팔 때는 뭘로대로 팔아요? 시가대로 파겠죠. 이렇게 공정가치로 측정한 후에 매매 가격이 형성되겠죠. 시가대로 팔겠죠. 자산은 장부가 1,000원인데 공정가치로 평가했더니 5,000. 부채는 동일하다. 그러면 이건 장부상의 순자산이 500인데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자산에서 부채 터니까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4,500원이죠. 그죠? 공정가치로 이 장부를 뭘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매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자 볼게요.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얼마인데? 4,500원인데 합병대가가 얼마냐? 4,700원이면 웃돈 얼마 준 거죠? 200원. 200원만큼 뭐로 평가한다? 영업권이 되겠습니다. 난이도 하겠죠. 그러면 자 볼게요. 자 합병을 했습니다. 얼마에? 350에 주고 합병을 했고요. 장부는 쳐다보지 마셔야죠. 째려보지 마시고요. 뭘 찾아야 돼요? 순자산의 공정가치. 그러면 자 공정가치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자산의 공정가치 합계가 얼마인가 계산해 볼게요. 지금 뭘 찾아야 돼요? 얘를 찾아야 된다고요. 예. 공정가치. 그러면 자산의 공정가치가 비동의 310, 유동자산이 100. 그러면 자산의 공정가치는 얼마? 410만 원 되겠죠. 자산의 공정가치는 410이고 부채 공정가치 130, 90이니까 220이 되겠죠. 그러면 200, 410에서 210터니까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얼마다? 얘는 190만 원이 되겠죠. 얘가 뭐예요? 순자산의 공정가치 얼마? 190? 190이죠. 그러면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110인데 합병대가가 얼마냐? 합병대가가 얼마죠? 350이죠. 350. 그러면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90인데 합병대가가 350이니까 웃돈은 얼마 더 주고? 웃돈 얼마 더 줬죠? 160. 160만 원만큼이 영업권.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넘어갈게요. 회계상거래에 해당하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거래입니다. 자 여러분 거래상에 주문, 계약, 채용, 담보제공, 주식, 분할 거래가 아니다. 해당하는 거 그래봤죠. 그러니까 기억은 채용 안 돼. 그 다음에 리을 계약을 체결 안 돼. 채용 그죠? 계약 체결 안 돼요. 그러면 되는 거는 니은, 디귿, 미음 그죠? 니은, 디귿, 미음.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난이도 하. 지금까지 한 건 다 맞아야 돼요. 제 욕심인가요? 자 넘어가 보시면 자 17번 넘어갑니다. 17번에 보니까 뭐냐? 사채는 꼭 하나 나오는데 사채 중에서 이렇게 유효이자를 물어볼 수 있겠고 표시이자를 물어볼 수 있겠죠. 몇 퍼센트니? 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리고 밑에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채는 이거죠. 장부금액. 뭐만큼을 내요? 유효이자만큼을 내고 액면이자만큼 떨어뜨리면 유효이자 상각 액면이자 빼면 뭐가 나온다? 상각만큼 채무에 얹혀요. 그죠? X년도 말에 장부, X2년도 말에 장부, X3년도 말에 장부가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 볼게요. 자 할인 발행일 때 그죠? 유효이자만큼을 내면 뭐예요? 상각만큼 채무에 얹혀서 9,500원 빌려서 만기되면 얼마 갚아요? 10,000원 갚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X1년도 1일, X1년도 말, X2년도 말이죠. 그러면 X2년도 말에 장부가 얼마나 왔느냐? 이거죠. X2년도 말에 장부가 주어졌죠. 얼마라고요? 43만 원. 오케이. 그죠? X1년도 발행금액, X1년도 말에 장부, X2년도 말에 장부가 얼마죠? 43만 원 되겠죠. 그러면 그죠? 요걸 나타내야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뭐죠? 이 상각만큼 채무에 얹혀. 그럼 박스에 보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 있어요? 3만 원. 그러면 이거에다가 상만큼 채무에 얹혀. 그러면 요거 40에서 3만 원 빼니까 얼마? 40만 원 되겠죠. 맞죠? 이게 작년 우리 시험 문제잖아요. 너무 쉬웠잖아요. 23회 때 정답. 이 상각만큼 채무에 얹혀. 그러면 43만 원 3만 원 빼니까 40만 원이잖아요. 됐나요? 오케이. 거기 나왔죠? 사채 할인 선생님 3만 원 어디서 나왔어요? 보기상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3만 원만큼 얹혀. 그러면 여기서 뭐만큼 올리죠? 유효이자만큼 올리죠. 유효이자만큼 올렸더니 유효이자가 얼마예요? 6만 원이잖아요. 유효이자. 이자 비용. 그죠? 회사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 6만 원이죠. 그러면 6만 원 나누기 40만. 그죠? 유효이자만큼 올린 거니까
40만 원에 몇 퍼센트가 6만 원이니까 6만 나누기 40만. 그러면 몇 프로? 유효이자는 15%.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연습해 볼게요. 자, 유효이자 6만 원 올라가겠죠. 액면이자 얼마? 3만 원. 표시이자 뺐더니 상가격이 3만 원 나온다. 그러면 상가격만큼 얹히면 이건데 빼면 40. 여기에 유효이자가 6만 원이니까 6만 나누기 40만. 유효이자를 몇 프로? 15%. 난이도 하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넘어갈게요. 자, 영업활동 관련입니다. 자, 이거잖아요, 지금. 아, 여기. 그죠? 이거. 그러니까 얘를 주어지고 상각만큼 얹혀. 얘가 43만 원, 얘가 3만 원. 그럼 얘는 40. 40에 6만 원. 6만 원 나누기 40. 그래서 유효자는 15%가 되겠죠. 18번 갑니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영업활동. 자, 볼게요. 영업활동 현금 찾아라. 그러죠? 여기 보시면. 영업활동 많아요. 쓸 거 없죠. 그러면 영업활동이 아니면 뭐죠? 투자 아니면 재무죠. 자, 투자. 비유동자산 대여금 미수금. 됐나요? 비유동자산 대여금 미수금 뭐예요? 투자. 됐죠? 그 다음. 자, 재무 가볼까요? 요거. 판때기. 요거. 사채 발행과 상한, 차입금과 상한, 미지급금, 유상증자 등 자본거래. 끝. 끝났잖아요. 끝. 오케이. 끝났어요. 자, 요거만 하시면 되잖아요. 난이도 하죠. 자, 당기손익 금자의 처분. 뭐죠? 여기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나 주식을 사고 파는데 나 단타 칠 건데 단기매매 금융, 당기손익 금자를 단기매매 목적이라면 뭐다? 영업. 기억은 영업. 자, 니은. 기계장치 뭐죠? 비유동자산 대여금 미수금 뭐다? 투자. 유상증자. 아, 또 토지 처분. 리을 보세요. 리을. 토지 처분. 기계장치 구입 투자. 그 다음에 디귿 미음 볼게요. 디귿 유상증자 했죠. 주식을 발행했다. 즉 주주와의 거래, 자본거래. 요거 유상증자는 뭐죠? 재무. 그 다음에 사채 발행 뭐죠? 재무. 오케이. 그 다음에 로열티 수익은 모든 수익은 뭐예요? 모든 수익과 비용은 영업. 그래서 영업활동에 속하는 건 기업가 비읍. 정리할게요. 니은과 리을은 뭐다? 니은과 리을은 투자. 유상증자 사채 발행은 뭐죠? 재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무형자산 꼭 나오죠. 뭐 영업 이론 문제 나올 수 있겠지만 답은 몇 번이냐? 4번이죠. 연구 또는 내부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 대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얄짤없어요. 여러분 내부 창출에서 연구가 있고요. 리서치가 있고 디벨롭먼트가 있겠죠. 개발. 그러면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얄짤없어요. 죄다다 뭘로 털어요? 비용. 개발 단계 지출은 자산이익을 충족하면 개발비 자산, 충족하지 못하면 경상개발비 비용으로 털겠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얄짤없어요. 뭘로 턴다? 비용으로 턴다. 됐죠? 넘어갑니다. 20번. 자, 20번에 자, 충당 부채, 우발 부채 및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갑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이거 몇 초? 10초 만에 풀어야죠. 됐죠? 옳지 않은 거. 답은 몇 번이죠? 2번. 미래 영업을 위해 발생하게 될 원가에 대해서는 충당 부채를 인식한다? 인식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 1번 보시면 그죠? 현재무는 법적의무뿐만 아니라 뭐도 빼도 먹도 못하는 현재무가 존재해야 돼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 현재무에는 법적의무뿐만 아니라 뭐도 의제무도 포함된다. 그게 1번이잖아요. 됐죠? 2번. 여기 있네. 미래 영업을 위해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는 충당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부채를 인식하기는 무슨 사건이어야 돼요? 과거 사건이어야 돼요. 미래 사건과 연동된 것은 충당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죠. 빼도 박도 못하는 현재무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딱 봐도 내년에 적자 볼 것 같아. 야, 내년에 딱 적자야. 미래 사건과 연동된 것은 충당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그죠? 문제 없잖아요. 그죠? 뭐지? 충당 부채는 부채로 공시하겠고 우발 부채는 부채로 주서. 우발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번까지 한번 우발 자산은 그죠? 우발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유익 가능성이 높은 경우만 주석이죠.
높지 않으면 그때는 주석으로 응시하지 않는다. 그죠? 옳지 않은 거 그랬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우발부채는 뭐예요? 참 물어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가 20번입니다. 제곱들은 20번까지 버릴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고. 자,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20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